자, 밤비, 일본 교토로 여행 갈 준비 됐나요? 강아지 일본 여행에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강아지 가방입니다. 일본은 펫 프렌들리한 정도가 한국과 비슷해서 대중교통에 탑승하거나 실내에 들어갈 때는 강아지 가방이 꼭 필수로 필요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머리까지 다 넣어야 탑승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밤비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밤비가 협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요. 역시 프로 여행견. 그리고 일본은 편의점에서도 강아지는 출입 금지였습니다. 일본은 강아지 가방 안에 넣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저 가방 약간 좀 큰 가방 들고 왔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강아지 가방에 넣을 일이 별로 없어서 작은 가방도 괜찮은데 일본은 와보니까 강아지 가방에 넣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일본에 캐시 온리 식당이랑 카페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금 필수. 이거는 지갑이랑 교통카드인데요. 일본은 현금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달 살기를 갔다 왔을 때도 일주일 기준으로 한 2만 엔 정도는 현금으로 꼭 썼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기로 일본은 지진이 나면은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고 현금만 쓸 수 있대요. 혹시라도 뭐 자연재해 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 조금 넉넉하게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교통카드인데요. 이것도 쓰던 거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버스랑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필요해가지고 일본 여행 자주 가실 분들은 이렇게 교통카드 하나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스프링 자물쇠인데요. 이거 캐리어 잠글 때도 쓰고 이제 숙소에서 캐리어하고 요 스프링 자물쇠랑 숙소에 있는 가구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분실 방지용으로 이렇게 스프링 자물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임택인데요. 이렇게 양면으로 네임택이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제 연락처하고 그리고 숙소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캐리어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여기로 이제 연락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강아지랑 해외여행 갈 때 강아지 사료는 어떻게 하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국가들이 육류가 들어있는 식품들은 반입 금지거든요. 근데 강아지 사료에도 이렇게 성분표를 보시면은 육류 성분이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아지 사료 같은 거는 혹시라도 잘못 들고 입국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갈 때는 강아지 사료 그냥 안 들고 가고요. 그냥 현지에서 구입하는 편이에요. 미국도 강아지용품점이 잘 돼 있고 일본도 지난번에 교토 다녀오니까 강아지 식품이나 용품 파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사료는 이제 도착해가지고 현지에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사료 육류 성분이 들어간 거는 반입 금지인데 육류 성분이 안 들어있는 거는 반입 가능한 사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일본 검역소에다가 문의해가지고 강아지 사료 성분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사료 이렇게 일본으로 반입 가능하다고 허가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강아지 사료 일본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검역소에다가 성분표 같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허가를 받으면은 강아지 사료도 반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검역소에다가 이메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로얄 캐닌이랑 힐즈 팔고요. 여기 이거 습식 사료도 팔아요. 근데 여기가 시저 더 싼데? 108엔이면은 여기가 일본이 더 싼 거 아니야? 이런 통조림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밤비 앞으로 한 2주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에. 그래서 이거 사갈게요. 이런 간식 같은 것도 있고 작년에 와봤을 때 여기도 사료는 웬만한 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품에도 육류 성분이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선류 식품은 반입이 가능해서 미국이랑 일본 입국할 때는 강아지 간식으로 요거 항상 구입하는 편이에요. 제가 항상 해외여행 다닐 때 챙겨가는 거는 누룽지인데요. 누룽지에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은 이렇게 누룽지만 구수하게 먹을 수 있고, 물론 밥으로 햇반을 먹어도 되긴 하는데 햇반이 은근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햇반 가져가기는 가져가지만 그래도 여행할 때는 누룽지를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육류 들어있는 거는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육류가 아니어서 반입도 되고, 다른 반찬 없어도 누룽지만 단독으로 먹을 수 있어서 항상 외국 나갈 때는 누룽지를 챙겨서 나가는 편이에요. 제가 강아지랑 해외여행 갈 때 항상 챙기는 강아지 정보가 써있는 네임택이랑 에어태그 위치 추적기인데요. 아이폰이랑 갤럭시용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아지 잃어버릴 때 대비해가지고 강아지 하네스에 이렇게 위치 추적기 하나 달아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강아지 정보가 나와있는 네임택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이름, 마이크로칩 넘버, 그리고 제 연락처, 기상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적어놨고, 그래서 혹시라도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보고 연락 달라고 이렇게 강아지 네임택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밤비 저기 하네스에 차고 있는 노란 이름표에는 밤비 엄마 이름 연락처랑 마이크로칩 번호랑 비상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 적혀 있어요. 밤비 잊어먹을까봐. 그리고 위치 추적기도 달려있지요. 그리고 이거는 비어있는 작은 물병인데요. 이거 가져가는 이유는 일본은 강아지가 소변을 보고 나면은 꼭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되는 문화가 있대요. 수컷 강아지가 기둥에다가 오줌 싸니까 강아지 주인이 생수로 물 뿌렸어요. 저 생수. 근데 미국이랑 유럽은 되게 펫 프렌들리 해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강아지 배변 봉투가 항상 비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떨지 모르겠어가지고 왠지 일본 공원에는 이런 강아지 배변 봉투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많이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밤비가 실외 배변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배변 패드도 4장 챙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물티슈 일본에도 팔긴 하는데 한국에서 쓰던 거 하나 챙겼어요. 큰 걸로. 이거는 실내용 슬리퍼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바닥을 난방하는 온돌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바닥이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진짜 시렵거든요. 그래서 실내용 슬리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본은 온돌 문화가 아니고 히터로 난방을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되게 차가워요.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거는 꼭 신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강아지 한복인데요. 강아지랑 일본 여행 가가지고 원래는 기모노를 사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국 강아지인데 한복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쿠팡에서 강아지 한복 2개 구입했어요. 그리고 강아지 한복만 입히기에는 뭔가 허전해가지고 목에다가 해줄 액세서리도 2개 챙겼습니다. 강아지 기모노 여름용인데 짱 비싸. 53,000원인데. 일본에서 파는 강아지 옷이 비싸기만 하고 퀄리티 별로라니까. 세탁기 한번 돌리면 늘어날 것 같지. 요거는 강아지 옷에다가 꽂아줄 액세서리인데요. 교토 벚꽃 여행이 컨셉이어가지고 이렇게 꽃으로 된 핀 2개 챙겨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행 다닐 때 꼭 챙겨 다니는 수면용품인데요. 제가 약간 잠자는 거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안대, 그리고 이거는 귀마개, 그리고 멜라토닌, 그리고 마그네슘이랑 철분제,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구입한 수면 보조제예요. 여행 중에는 잠을 잘 못 자면은 다음날에 많이 피곤해가지고 혹시라도 잠이 안 올까봐 이렇게 잠에 조금 예민해서 이런 수면용품들 항상 챙겨서 다닙니다. 이거는 제 상비약인데요. 평소에 좀 자주 아픈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그런데 일본에도 약 좋은 거 많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약을 많이 챙길 필요는 없는. 근데 유럽은 약값이 진짜 비싸가지고 좀 약을 넉넉하게 챙겨가야 되는데요. 미국이랑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좋은 약이나 괜찮은 약들도 많아서 약을 그렇게 많이 챙겨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급할 때 먹을 약 위주로만 이렇게 챙겨갔습니다. 요거는 일본용 충전기하고 일본용 110V 돼지코예요. 근데 저는 일본 여행을 좀 자주 가가지고 그냥 아예 110V 전용 충전기를 아예 샀거든요. 그냥 일본 다이소나 편의점 같은 데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110V짜리 충전기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은 110V 사용하는 국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110V용 따로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무선 충전기거든요. 가끔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충전이 안 될 때 여기 무선 충전기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은 충전이 돼서 여행 중에는 혹시 몰라서 무선 충전기도 하나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배달 음식 시킬 때 받은 일회용 젓가락이랑 수저인데요. 일본 편의점에서도 수저를 잘 챙겨주기는 하는데 숙소에서 음식 먹을 때 쓰려고 배달할 때 받은 일회용 수저 몇 개 가지고 갑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우산도 하나 챙겼고요. 근데 일본 가시면은 더 작고 가벼운 우산도 많이 있어서 우산 꼭 한국에서 안 챙기고 일본에서 우산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시트 타입으로 나온 세제인데요. 세제가 이렇게 종이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가볍고 여행 중에 들고 다니기 편해가지고 여행 중에는 항상 이렇게 종이 타입으로 된 세제 사용하고 있어요. 강아지랑 제가 먹을 영양제인데요. 제가 먹을 거는 홍삼 챙겨가고 이거는 글루콤이라고 고농축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엄청 피곤한 날에는 요거 먹으려고 여행 중에는 고농축 영양제 하나 챙겨가요. 옆에는 강아지 영양제에서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먹이는 게 임페타민 팻 이거 먹이고, 이거는 광동 견옥고, 그리고 이거는 눈 영양제 요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세면도구인데요. 근데 일본에도 드럭스토어 가면은 세면도구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평소에 한국에서 쓰는 걸로 샘플 위주로 챙겨왔습니다. 이거는 여행 중에 은근 유용한 공구 세트고요. 뭐 손톱깎이나 칼이나 눈썹 칼, 작은 가위 같은 거 이렇게 챙겨 다니면은 여행 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이거는 배달 음식 받을 때 그거 주는 칼인데 이것도 가져가면은 은근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심핀 빼는 칩도 혹시 몰라서 항상 여행 중에 갖고 다닙니다. 챙겨가지는 않았지만 은근 아쉬운 물건은 돗자리였는데요. 일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피크닉을 할 때 개인적으로 돗자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돗자리만 있었어도 더 피크닉을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돗자리는 없지만 여기 그냥 맨바닥인데 그냥 앉았어요. 여기 앉아서 잠깐 여유 즐기면서 좀 쉴게요. 딴 사람들은 다 돗자리 깔고 앉았는데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 앉아요. 이거는 20인치 캐리어인데요. 여기다가 짐을 싸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트형 종이 세제 바닥에 깔아주고, 위에는 이거는 세면도구 파우치, 그리고 바닥에 우산 겸 양산 여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에서는 바닥이 차가워가지고 에어비앤비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내용 슬리퍼,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랑 제가 먹을 영양제,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그릇이랑 칼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행 다닐 때 이것도 항상 들고 다녀요. 이것도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용 물그릇, 그리고 이거는 110V 일본용 전기 코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먹을 상비약, 수면용품, 안대랑 수면 보조제 그런 거 들어있는 수면용품이고요. 여기다가 물병. 일본은 강아지 소변도 물을 뿌려줘야 되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물병도 하나 챙겼고요. 이거는 강아지 비상약이랑 배변 패드. 그리고 이거는 그 배달 음식 하면서 받은 수저, 혹시 몰라서 여행 갈 때도 몇 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 간식으로 먹을 동결건조 북어트릿인데요. 이거는 육류 성분이 아니어가지고 미국 갈 때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 갈 때 하나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공간이 남아가지고 누룽지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캐리어 한 면 짐싸기를 마쳤습니다. 캐리어 반대편에는 제가 입을 옷이랑 강아지 옷, 물티슈, 배변 패드 이렇게 챙겼습니다. 오늘 4월 4일 화요일인데 오사카거든요. 여기 오사카성 있는데 오늘 온도 24도여가지고요. 사람들 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어요. 와, 오늘 진짜 더워. 밤비도 더워가지고 옷 안 입었거든요.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춥더니 올해는 좀 유독 덥네. 저도 반팔 입었어요. 이거는 제가 강아지랑 같이 해외여행 갈 때 들고 다니는 기내 가방인데요. 이게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가지고 이제 장거리 비행 같은 거 할 때 강아지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양쪽으로 확장이 가능해서. 그리고 접어서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강아지 기내용 가방 말고 그냥 일반 배낭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요게 일반 그냥 배낭, 평소에 쓰는 일반 배낭인데 일본은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이 배낭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강아지용 가방은 요 백팩으로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가는 날 챙겨가는 짐은 딱 요렇게 2개. 이거는 강아지 배낭이고 밑에는 20인치 캐리어. 이 캐리어는 옛날에 대한항공에서 제 가방 파손돼가지고 공짜로 이거 20인치 캐리어를 주셨었거든요. 대한항공에서. 이 스티커는 제가 붙인 거고 그냥 몽크로스라는 브랜드 캐리어예요. 20인치. 근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바퀴 부드럽게 잘 굴러가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일본 여행 함께한 페리스도. 광고 아님 협찬 아님 내돈내산 35,000원. 이것도 한 2년 됐는데. 오사카 거리를 캐리어와 함께 활보하는 강아지. 캐리어에 바퀴가 달려서 다행이지. 캐리어는 최고의 발명품. 오늘 소개해드린 준비물들이 강아지와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필수 준비물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프로여행 겸 밤비는 앞으로도 강아지 해외여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